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멋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정말 많은 책을 제가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이 저자만큼 레이 커즈와이라는 미국의 구글의 기술이사와 함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마틴 포드라는 작가의 로봇의 지배인데 저는 이제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책과 저자의 소개,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10가지 진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책 공유의 평가, 이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좀, 좀 리뷰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예,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예, 로봇의 지배, 그러니까 뭐꼭 이제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저 뭐죠? 자비우스인가요? 그죠? 예, 그 인공지능을 생각나게 하는데 망토를 달고 있는 로봇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틴 포드입니다. 마틴 포드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면서 기계적 그 어떤 기술 현실주의자, 기술 낙관주의자랑은 좀 달라요. 예, 기술 현실주의자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러한 기술 발전과 미래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고요. 저도 이 사람의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로봇의 무상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AI 마인드를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는 진짜 이제 동서양을 통틀어서 그쵸? 예,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그리고 캐나다까지 세계 그리고 심지어 그뭐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전문가들은 다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저 뭐랄까 AI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AI가 그렇게 반도체만큼 강하지는 않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죠. 이제 로봇의 집에는 그 사람의 이제 가장 최근작이고요. 2012년 12월에 집필을 시작해서 2021년도 작년에 출간이 됐던 책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새 책이죠. 한마디로 어, 한번 이런 질문. 알파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 인공지능은 요즘 뭐하고 지낼까? 근데 좀 알파고에 조금 잠잠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참고로 알파고는 이제 폐품이 됐죠. 알파고는 이제 알파고 제로에게 완전히 그쵸. 예, 알파고 제로는 바둑을 둬볼지도 없는 그쵸. 예, 그 알파고의 어떤 새로운 버전에게 100점 100패한 다음에 뭐 이제 그 폐품이 되고 그 심층신경망 기술을 이용해서 딥마인드는 그것을 이제 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DNA 분석을 하고 유전병을 치료하는데 여기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책에서도 해서 알게 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자는 인공지능을 전기에 표현해요. 인공지능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로봇의 지배라고 하면 너무 좀 그동안 극단적으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AI나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공포를 어떤 담고 있는 제목과 좀 쇼킹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인공지능은 전기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회에.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 그냥 전기의 이전과 이후가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인공지능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으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르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예, 아직 그 인공지능을 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안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그 층을 단 로봇에게 이제 냉장고에서 캔 좀 가져와 맥주 캔 이 질문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은 아직 그죠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나오려면 상당히 멀리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공지능과 로봇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이 기술에서도 그 정도 인공지능 나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데 SF 작가나 SF 영화 감독들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술을 그렇죠. 그리고 끌어올리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 이 책에서도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이 단어 아닐까요? 사라지는 일자리잖아요. 정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저자는 이제 몸을 쓰는 일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또 다른 말은 새로운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효율성 증가이기도 하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가성비만큼 좋은 인공지능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일자리만이 살아남는다고 저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창의적인 직업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 중에서 저는 의외로 미술이 요즘 AI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요. AI가 음악 비디오를 만드는 그쵸? 이미지를 양성해서 음악 비디오를 만드는 그저 채널이 있어서 구독을 했는데 정말 좀 뭐랄까 어,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창의적인 직업 중에서 음악가는 좀 길게 남을 것 같고요. 일단 창의적인 직업 자체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이 안 될 수 있는 자동화가 안 되는 직업. 자동화가 된다면 이제 다 사라지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즉 갑자기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나는 직업들은 쉽게 인공지능으로 바뀌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갑자기 지난주에 있었던 용산 사태처럼 용산 참사처럼 이태원 참사처럼 그런 일에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는 직업들, 경찰이나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직업들은 생각보다 그죠? 좀 뭐랄까 길게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 하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리카이프라는 저도 좋아했던 AI 슈퍼파이 저자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뭐 반대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9명은 아직까지 미국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이 중국을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내니까 34대 17 정도로 2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중국은 미국과 인공지능에서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중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완벽한 관입체제를 만들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대표적이죠. 예. 근데 보니까 거기서는 인공지능이 그쵸 쿠란을 세상에 이슬람 교도가 쿠란을 읽으면은 안 되나요? 근데 중국은 쿠란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족 같은 해교인 해족들한테는 그쵸 돼지고기를 먹이기도 하고 정말 중국은 그쵸 말로는 어떤 다민족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중화민족에 의해서 한족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완벽한 그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화이구동이나 뭐 화이부동이나 이런 얘기들을 동정구 이런 얘기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겉다리고 속다른 진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 저는 미국이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인공지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중국은 국가를 어떤 감시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은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 단위로 인공지능을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자는 어떤 중국이 유리하다든지 미국이 불리하다든지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솔직담백하게 이 빅데이터의 힘에 의해서 중국이 미국을 급속히 추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딕페이크라는 기술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영상이나 이제 음성 조작하는 거. 인공지능이 만나면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앤디 어울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앤디 어울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앤디 어울의 평소의 목소리들을 그걸 갖다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목소리를 따라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앤디 어울의 일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앤디 어울이 살아 돌아와서 난 그 다큐를 찍은 줄 알았어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치가 가장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럼 범죄도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걱정은 이거죠. 인공지능이 정말 강력히 언제 등장하는가. 그래서 이 시기는 재밌는 게 가장 빨리 예측한 사람이 2029년입니다. 그 누굴 것 같으세요?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다. 마인드 업로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글의 기술이사 레이 커즈와일이죠. 왜 2045년인지 아세요? 레이 커즈와일이 그 시기에 100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살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살아남으려면 그죠? 자기 몸은 죽고 이제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꿈꾸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기술 낙관론자고요. 가장 부정적인 사람은 2200년입니다. 지금부터
178년 뒤가 가능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값을 고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98년, 지금부터 76년 뒤가, 그렇죠? 예. 좀 가능하다고 본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인공지능,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이 척척 물으면 답변할 수 있으면서 사람이 말하는 맥락과 그런 뉘앙스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감정까지 느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확률은 빨라야, 그죠? 많은 평론가들은 70년도, 2000년도 후반, 21세기 끝날 때쯤이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를 두 영화 중에서 어떤 게 현실에 가까울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바로 거든요. 하나는 매트릭스고요. 하나는 스타트렉입니다. 매트릭스는 알겠지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가상현실이, 그죠? 인간을 사육하고 있는 디스토피아 중에 디스토피아죠. 터미네이터도 디스토피아지만 그것보다 더한 게 매트릭스죠. 스타트렉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을, 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여기 스타트렉이 그려진 미래는 자본주의도 사라지고, 인간이 소유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완벽한 접속의 시대가 돼서, 그죠? 예, 그런 어떤 이상 낙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자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인공지능에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스타트rek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 마쳤고요. 이제 평가를 하자면요, 역시 마틴 포드에는 인터뷰를 잘하고 뛰어난 처절력입니다. 역시 마틴 포드라는 말을, 그쵸? 예, 하게끔 만들었고요.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낸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결국에 사람을, 그죠? 예, 욕망이 인공지능이 어떤 갈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죠? 예, 그거는, 예, 명확한 일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또 책을 통해서 느꼈고요. 다만 분야별로, 의료면 의료, 미술이면 미술, 그리고 뭐 이제 금융이면 금융,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현재 AI 기술이 그죠? 이제 이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부분이 소개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평균 5점 만점에 4.5, 4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